그러면은요, 여러분. 자, 네 번째 주제로 가겠습니다. 네 번째 주제는요, 안면 몰수. 네, 비굴한 종중 정권에 대해서 종주목을 기자로서 당연히 들이댔던 우리 김예령 기자였습니다. 근데 김예령 기자가요, 사표를 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기 방송은 인허가 불허가 거의 100% 확정돼서 자진 폐업의 길을 걷고 있다고 합니다. 자, 저는 그때 대통령한테 경기가 이렇게 나쁜데 도대체 무슨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근자감으로 갖고 얘기하냐 이렇게 질문했던 김혜령이야말로 유일한 기자다. 제가 이렇게 그 당시에 전역 블로그에서 네이버 블로그에서 썼습니다. 그래서 저도요 양념 버무림을 당했어요. 김혜령에 대해서 제가 칭송을 했다고. 전역이 너무 기자 같은 것도 아닌 게 네가 전직 기자라고 해가면서 저도 양념 버무림을 당했습니다. 근데 김혜령 기자가 당한 건 이루 말할 수 없죠. 얘네들이 전 정권에서는 블랙리스트가 있다고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지금 문재인 정권에는 양념 리스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서운 양념 리스트가 있는 거죠. 정말 여기다가 생살에다가 칼질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고춧가루 양념을 들이붓는 고문을 하는 게 바로 양념 리스트. 문재인과 대깨문의 양념 리스트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당해본 사람이 제가 당해봤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이렇게 표현해 드리는 겁니다. 우리 함께 뭉칩시다. 네이버 블로그 전역 블로그에도 들어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네이버 카페 치시면 여옥 대첩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와서 우리 논리를 다지고 제가 보니까는요 정말 우리가 좌파들한테 좀 배울 건 배워야 되겠습니다. 좌파들이 끝없이 쇠뇌시키고 끝없이 얘네들이 학습시킨 겁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우리의 논리를 갈고 닦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다 설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표만 갖고는 여러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이버 카페 여옥 대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너무 잘 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자기의 논리를 아주 그냥 형형하게 반짝반짝하게 갈고 닦아가지고 글을 올려주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네이버 카페 여옥 대첩에 많이 들어와 주시고 회원 가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구독, 그 다음에 엄지척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주제 네 번째 근자감 질문한 김혜령 기자 사표 냈다입니다. 참 무서운 세상이죠, 여러분. 정말 이렇게 무서운 세상이 있나 싶습니다. 자, 이 김혜령 기자가 문재인이 이제 올해 이제 신년 기자회견을 지난번에 작년에 기자회견을 했을 때 이랬어요. 도대체 지금 경기가 이렇게 너무나 나쁘고 좋아질 가망성이 없고 소주석인이 최저임금으로 가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지금 경기가 좋아진다고 하냐. 이러니까 문재인이 답변을 못하고 허허허 하고 웃었어요. 그러고 나더니 김혜령 기자 라디오 방송인 경기 방송에다가 그냥 완전히 대깨문들이 몰려들어서 김혜령 기자가 그때 신변의 위협까지 느꼈습니다. 근데 김혜령 기자가 결국은 사표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김혜령 기자가 SNS에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나 때문에 말하자면은 이 경기 방송이 인허가를 못 받았다. 그래서 내가 사표를 내기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김혜령 기자의 얘기가 100% 맞다고 여러분께 저는 인증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하도 경기 방송에 아까 이 노조가 극성이어서 경기 방송의 오너도 도대체 이렇게 대깨문 노조하고 내가 도대체 이 회사를 이끌어 갈 수가 없어서 자진 폐업을 받겠고 그 다음에 방통위에는 김혜령 기자 때문에 괘씸죄가 걸려가지고 막 인허가 조건 점수로 볼 때 이건 안 된다. 이러니까 자진 폐업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 가운데서 일종의 트리거 딱 권총을 쏘게 되면 이 방아쇠를 당긴 거는 김혜령 기자가 맞습니다. 그리고 김혜령 때문에 사실 경기 방송 여러분들이 그렇게 경기도 쪽에 있는 분들 빼놓고는 전국 방송도 아니고 이런데 경기 방송이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김혜령 기자 때문에. 근데 김혜령 기자가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서 얘기한 거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해 2019년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에 대한 저의 질문이 결국 경기 방송의 재허가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단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결단이 필요하다고 내가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제가 경기 방송에 일을 했던 뭐 프리랜서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그 중에 제가 2명을 알기 때문에 맞았다는 겁니다.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또 노조에서는 그 내부에 적이 있다고 이 백개문 노조 애들이 그렇게 김혜령 기자를 갈구고 아주 말하자면은 비난을 하고 마치 홍위병들이 여기다가 이제 홍패 걸어가지고 자아 비판하고 내부에서 조리돌림 하듯이 그렇게 공격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제가 종편이라든가 지상파에 이렇게 이 출연을 해보면 정치적으로 말하자면 정치 데스크 같은 데다가 제가 있는 대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여옥대첩에서는 제가 팩트 체크를 굉장히 합니다. 근데 가짜뉴스는 제가 죽어도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이 언론연에 있는 것들이 계속 제가 한 말을 막 줄쳐서 막 체크하고 그대로 하고 모니터하고 그런 거예요. 가짜뉴스가 없고 또 통계라든가 이거 틀린 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연에서 자꾸 저 여자 나오면은 수위가 높다. 해도 저렇게 문재인 대통령을 모독을 할 수가 있는 매일매일 이래가지고 올리는 겁니다. 그럼 방통위에 그게 접수가 돼요. 그러면은 뭐 채널A라든가 TV조선이라든가 인허가 받지 않으면은 이거 회사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하자면은 저보고 이제 그만 나와달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저도 채널A에 굉장히 정이 들었고 또 채널A에 있는 사람들의 그 고충을 압니다. 그리고 제가 방송계의 선배인데 제가 후배들한테 왜 그런 고통을 줘야 됩니까? 나만 안 나오면 되는데 바로 이런 게 지금 방송계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김혜령 기자가 저보다 더한 거를 겪었을 겁니다. 왜? 저는 그래도 프리랜서인데 김혜령 기자는 직원 아닙니까? 직원인 네가 경기 방송을 말아먹어. 이래 가면서 조리돌림을 한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한테 해서 마땅한 질문을 한 김혜령 기자가 사표를 내는 세상. 이거야말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세상 아닙니까? 문재인이 말했던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세상. 정말 아무리 그래도요. 이제까지 대통령한테 더구나 대단한 질문도 아니고 경기가 이렇게 좋아질 수가 없는데 최저임금하고 소지선 갖고 어떻게 경기가 좋아지냐. 이 질문은 기자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기자가 사표를 내고 그러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내가 몸담았던 회사에 대해서 이렇게 내가 해를 끼쳤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표를 낼 때 그 김혜령 기자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네, 프리버드님 말씀대로 이거는 완벽한 언론 통제입니다. 네. 진짜 어윤희님, 김혜령 기자 쓴소리한 거 엄지척, SY팡님께서 더불어공산당 일당 독재 이거 우리 반드시 막아야 되는 거죠. 네. 자, MK엘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문재인의 권력 장악이 완벽한가요? 이명박근혜는 참 무력하게 잘도 당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MK엘님. 지금 이제 어떻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느냐. 굉장히 그 시기가 오래됐습니다. 자, MBC라든가 또는 KBS 같은 경우는요, 이미 DJ 때부터 이 전원회라고요, 이 전주 출신의 언론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원회에서 KBS를 다 쥐고 흔들었어요. 그래서 전주 출신의 언론인들이 다 KBS의 박건상 사장 아래에서 다 말하자면 간부를 말하자면 이제 차지한 거예요. 주요 요직을. 그리고 뭐 전주가 차지하게 되면 덩달아 광주도 다 차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른바 호남이 언론을 장악했습니다. 그 다음에 MBC 같은 경우도요. 제가 MBC 기자들한테 이렇게 말해보면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선배, 우리는 진짜 호남 출신들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호남이 원적이 없고 이제 본적으로 되면서 호남 출신 중에서 뭐 수도권이나 서울이라고 다 이렇게 본적을 바꾼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보통 때는 그냥 수도권 출신인 척 하는데 말하자면은 좌파 정권이 딱 이렇게 잡으면은 나 원래 전라도였어. 이렇게 하고 나옵니다. 실제로 제 KBS에도 그런 선배가 한 명 있었어요. 이
모신 분인데 진짜 이름도 뭐 은퇴하셨으니까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이 사람이 제가 강원도 원주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막 이런 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뭐 이래서 강원도 사투리까지 썼던 사람이에요. 근데 김대중 정권이 딱 들었으니까 그 스벌나게 좋구만. 나 원래 목포요. 저 진짜 놀랐습니다. 이거 실화예요. 제가 눈으로 보고 들은 거예요. 그 사람 이름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호남 출신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호남 출신들은 뭐가 있냐면은 그동안에 자신들이 굉장히 당했다고 생각을 해갖고 한번 잡으면은 아예 그냥 호남 출신들을 쫙 깔아버립니다. 제가 이거 뭐 틀린 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MBC, KBS는 그 김대중 정권부터 말하자면 호남 출신이나 또 이 좌파 출신들이 딱 요직을 차지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명박 정권 돼갖고 이게 막 또 이 뒤집히기 시작을 하는데 이명박 정권이나 박근혜 정권이나 솔직히 말해서 이 우파들이요 집요하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우파들이 좌파들이 이랬으니까 우리 우파는 그렇게 차별하지 않고 그냥 좋게 가야지. 이렇게 끌어안으면서 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끌어안으면서 간다. 여러분 그 이정현 의원이 이제 벌금형을 받았죠. 세월호 때 그 김시곤이라는 보도국장한테 이 수위 좀 낮춰줘. 응? 근데 그거 전화통화 여러분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솔직히 말해가지고요. 사정한 거예요. 정무수석이. 수위 좀 낮춰줘. 이러면서. 그게 무슨 강요입니까? 협박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요.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때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전화 한 통화로. 왜? 형님. 이건 내려야지. 이러면 그냥 내려갔어요. 왜? 사석에서는 다 형님 동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김혜령 기자가 사표를 내고 경기방송이 결국 문 닫는 거 이거는 괘씸죄입니다. 경기방송 김혜령이 이 대깨문들의 양념 리스트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이 방통위에서도 지금 방통위원장 된 사람 이 사람도 아주 웃기는 사람입니다. 완전히 민변 출신이고 이상한 변론만 다 했던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뭡니까? 지난번에 이호성 방통위원장이 그래도 말하자면 언론 학자로서 기본 중에 기본은 최소한 마지노는 지키겠다 하니까 날려버린 거 아닙니까? 왜? 우리는 마지노선 지키는 사람 싫어. 우리는 언론의 기본 원칙 시키는 사람 싫어. 이제부터 우리나라 언론이 완전히 양념 리스트에 범벅이 될 겁니다. 양념 리스트. 양념 당해봐야지 알아요. 저 양념 당해본 거예요. 정말 이런 데다가 칼질을 쫙쫙 해가지고 고춧가루 집어넣고 조리돌림 하는 게 여러분 양념하는 겁니다. 문재인이 그랬잖아요. 대깨문들한테 지령 내렸잖아요. 그런 댓글, 험한 대깨문들의 댓글 같은 거 이거는 양념이나 마찬가지라고. 경쟁을 아주 좋게 하는 양념이나 마찬가지라고.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얘네들 양념 범벅하면서 이거는 문재인이 이 시간에도 대깨문들에게 총동원령을 내리고 대깨문들에게 양념 조리돌림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양념 리스트에 올라가지고 김혜령 기자가 사표를 냈고 김혜령 기자를 양념 조림을 한 이 문재인 정권이 방통위원장한테 경기방송 그거 없애버려. 이래서 말 끝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우파 이명박근혜 정권은 그런 점에서 참 멍청했고 그런 점에서 참 우유부단했고 그런 점에서 참 순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우파들이 순진해요. 이제 다시는 우리 그렇게 등신 노릇하지 맙시다. 이 나라 위해서 쟤들이 어떻게 했는지 2배, 3배로 갚아줍시다. 그래야지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양념당하지 않습니다. 저도 정말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지금 보니까 문재인 이 탄핵이 99만 1000명, 99만 2000명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아마 조금 있으면 100만 명 돌파할 거고요. 자, 200만 명을 향해 갑시다. 자, 여러분. 여러분들, 우리 우파들의
이 결기를 위해서 여옥대첩 네이버 카페 많이 가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저희 여옥대첩 늘 도와주시고 늘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